시작할까?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슬래터 치고 있어.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이윤승입니다. 김현철입니다. 네. 6월 13일 날 시험 보신다고.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네네, 많으셨어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재작년부터 네, 계속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이제 드디어 네. 운전직이 이제 완전체가 된 것 같아. 네. 쉽게 말해서 운전직의 이제 어벤져스라고 할까. 본인이 뭐 진짜 얘기하고. 간단하게 소개 좀 하시죠. 예, 여러분 운전직 사회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 구조뿐만 아니고 사회 저희 학생들이 복원된 어떤 키워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다.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반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실강 오프라인 준비할 거고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우리 김현철 교수님은 만나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자동차 구조 먼저. 일단 뭐 자동차 구조 먼저 시작할까? 최대한 빨리 복원을 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단기간 내에 먼저 해드린 게 그렇지. 키워드니까.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 자동차 그렇죠. 구조 네네. 도로교통법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최대한 복원을 지금 네, 중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말씀하세요. 실시간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예, 한번 이왕 찍는 거니까. 욕심 있어. 욕심 있어. 저는 이제 운전직 사회 하면서 제일 그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랑 도로교통법을 아주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사회에서 발목 잡지 않고 감사합니다. 최대한의 여러분의 공부량을 줄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는 제 수업만 들으면 따로 그렇게 하실 게 많이 없게끔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운전직 사회를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 네네. 근데 표준어니까 신뢰가 가지. 표준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채널에 표준어 나왔다. 한번 있어야지. 있어야죠. 표준 구사 한 분이 계셔야지. 3년 전에 어렵게 섭외했어. 하여튼 6월 13일 지방직 지금부터 보건 문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다. 2020년 6월 13일 여러분들 지방직 특히 운전직 공무원 응시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올해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또 멘탈을 탈탈 털리게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후 이제 5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시험 치신 분들이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관련 키워드만 제가 복원을 해놨습니다. 선지는 제가 완벽하게 복원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가 복원 안 된 게 있으면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 교재 제작할 때 상당히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여 통 정도 전화를 받았고 한 30여 분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제가 식사를 다 대접할 테니까 조금 좀 계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도로교통법 7문제, 자동차 구조원리가 1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구조원리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물론 어려운 것은 내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이해갑니다만은 제가 출제하신 분한테 좀 부탁드리건데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대로 문제를 좀 나열해 주시고 자동차 구조는 자동차 구조대로 좀 나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제 뜻이 설마 뭐 이루어지겠습니까만은 혹시나 우회해서 출제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각 과목별로 좀 분류를 해서 출제를 좀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3일 대구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문제 1번 봅시다. 다음 중 벌칙으로 틀린 것은 벌칙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죠.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죠. 1번의 선지는 정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 13조 사망을 위반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승용차는 얼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여러분들 30점이 부과되죠. 하지만 이 중앙선 침범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통고 처분이 아니고 뭡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게 맞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맞는 게 되겠네요. 3번에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 자동차, 그 밖에 여러분들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표시를 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아닙니까? 그죠? 고속도로에서 과로한 몸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해서 누구한테 혼났습니까? 경찰서장한테 혼났어요. 대표적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죠.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통행한 사람, 과로한 몸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면허증 없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표시를 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3번 성지도 정답이 되겠네요. 4번에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0만 원이 아니고 뭡니까?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고속도로, 요거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시행됐다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만은 이것도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저 끝에 있는 별표에서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대 차 사고 건수가 아니고 차대 여러분들 사람 사고 건수나 차대 여러분들 자전거 사고 건수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대 차 사고 건수 요거 체크하신 분이 원래 대구에서 응시하신 분 정답이 되겠고요.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여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여부, 인원의 빈도, 지역 주민 여름 수렴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차대차 사고 건수, 이게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봅시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2018년 대구시청이 제가 또 오버랩이 됩니다. 학감, 부학감. 여러분들 학감이니까 자체 시험을 치는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 운전 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학감이나 부학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학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학감이 될 수 없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러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감이 될 자격이 없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지 4번은 저도 시험 치신 분도 복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학감거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세 이상. 몇 세? 그 당시 2018년도에 60세라고 나왔죠. 60세가 아니고 뭐? 65세 이하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고르라 그랬다, 그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그랬으니까 빨리 한 사람부터 불러놓고 시험을 봐야 되겠죠. 고속도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내 옆에다가 경찰청장 아저씨를 일단 앉혀놔야 됩니다. 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할 수 있네요. 가장 여러분들 군더더기 없습니다. 요거 체크하신 분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고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고속도로니까 지방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3번 선지는 제가 복원을 못했고요. 4번에 보시면은 모든 이륜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긴급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정답은 여러분들 요거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까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는 여러분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권장교육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의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뭐? 여러분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거다, 그죠? 틀린 것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요거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교육사항으로는 여러분들 운전면허, 자동차 관리 등의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 또 교육사항으로 안전운전 기초, 교통질서 등도 여러분들 교육사항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시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죠. 시행규칙에 보면은 교육시간은 4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있고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한다.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안부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은 권장교육이나 의무교육은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5번 정답은 첫 번째 거 체크하시는 게 맞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3사람, 지방청장, 경찰서장, 경찰공무원 이 아저씨를 3사람 앉혀놔야 되겠다, 그죠? 알림판은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제가 언더라인을 딱 쳤죠, 그죠? 웃긴 현실이다, 그죠? 뒤가 아니고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한다. 그래서 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 통보부터 먼저 하고 그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알림판을 여러분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 설치가 맞는 거죠. 하지만 설치 후 통보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다. 3번에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죠. 가장 군더더기가 없는 3번 체크하시는 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으로 문제 7번 볼까요? 도로 공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도로의 공사 그랬으니까 경찰서장이 여러분들 제가 기본서에도 제6장의 키포인트는 경찰서장입니다 라고 제가 명시가 되어 있죠. 공사 시행자는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렇죠, 3일 전에 일시, 구간, 기간,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 도로공사니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 1번은 틀린 거다, 그죠? 이번에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이거는 3일 이내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거다, 그죠? 공사 시행자는 공사 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고 도로의 사용, 도로의 공사니까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 틀렸네요. 맞는 것은 여러분들 4번 이게 맞겠다, 그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정대하다고 판단되면은 해당 도로관리청과 그렇죠,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시행자에 대해서 공사 시간 등의 제한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경찰서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는지요?
지금 자동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윤승 교수님이 거의 지금 완벽에 가깝게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복원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여러분들 시험 결과는 끝이 났어요. 못 봤건 잘 보셨건 간에 며칠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꺼내가 좀 잊으세요. 한 며칠 동안 편하게 좀 쉬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 3일 동안 못 잤던 잠을 좀 청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자동차 구조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대구 지방직 자동차 구조 원리 문제풀이 들어가기에 앞서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과목을 따로 떼어내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죠?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자구 뭐 이렇게 막 섞여서 문제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차 구조 원리가 한 13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 좀 많이 되고 포함이 된 좀 많이 힘든 시험이었었습니다. 역시 대구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출발하겠는데, 1번부터 이 문제는 정비 영역에서 좀 깊이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문제로 출발을 합니다. 자, 자기진단 장비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자기진단 장비, 제가 뭐 기본서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하면서 일부 언급해드린 적은 있지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문제 나온 적도 없고, 뭐 이 관련돼서는 이제 정비하시는 분 중에서도 일부 이제 진단 장비를 써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실로스코프 출력치, 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압치 변화로 센서에 좀 깊이 있는 문제를 잡아내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정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나왔으니까 일단 풀이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기진단 장비로 관련된 CU, 컨트롤 유닛입니다. ECU, TCU, 뭐 ABS, 뭐 ESC, 뭐 ECS 다 할 거 없이 모든 컨트롤 유닛에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컨트롤 유닛이 경고등을 띄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운전자는 그 경고등을 보고 가까운 정비업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비업소 들어가게 되면은 정비하시는 분이 경고등만 보고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리는 것이 진단기인 겁니다. 그래서 진단기를 물려서, 자, 네가 이제 경고등을 띄웠으니 그 경고등을 띄운 이유가 뭐냐? 라고 해서 그 기계열을 해석을 해서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다? 자기 진단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엔진 출력 센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센서 이상 유무,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작동 유무,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동 변속기도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고 얘는 또 마찬가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지남, 시간의 흐름에 대비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파형을 보고 센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산소 센서,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에서 0V와 1V 사이를 어떻게 시간 대비 이렇게 전압이 바뀐다더라.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0V에서 1V 사이의 전압치, 시간의 변화 따라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 출력, 전압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진단 장비 기능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의 고장 기억 소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하죠. 만약에 뭐 대기압 센서, BPS가 고장이 났어요. 대기압 센서 관련된 수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ECU를 이제 초기화 시켜줘야 되죠. 이제 수리를 했으니까 고장났던 기억 이제 잊어버려. 라고 이제, 진단기로 입력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억 소거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많이 나온 김에 이 방법 말고도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한 30초 이상, 떼놓게 되면은 ECU가 초기화가 되니까 역시, 뭐, 기억 소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구조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뭐 따로 수업할 때 언급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이 문제가 셰시 파트만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전문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를 보시고 뭐 기본서 외에 좀 깊이 있는 서적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찾아보신 분들 외에는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압 브레이크 배관 방식 중에서 앞차축 2개, 좌우를 묶고 근데 뒤쪽에 하나, 아무거나 이제 선택적으로 하나를 묶은 이렇게 삼각형 방식, 삼각 분배 방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분배 방식은 뭐 라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라인 하나 이런 식으로 대각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대각선,
그래서 하나의 라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대각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X 분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4, 2 분배 방식 같은 경우는 유압 라인 하나의 라인에 어떻게 이 4개가 전부 다 작동이 되게 묶습니다. 묶고 그리고 2니까 이 2개의 라인으로 전륜의 2개를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동시 그 다음에 2개 추가 뭐 이런 개념이 4, 2 분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앞, 뒤 차축 분배식 같은 경우는 뭐 X의 개념과 비슷한데 X는 대각선끼리 묶었잖아요. 그럼 앞, 뒤 차축인 앞과 뒤를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전륜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쓰고 후륜에는 드럼 브레이크 쓰는 경우 브레이크 특징별로 이렇게 앞과 뒤 나눌 때 앞, 뒤 차축 분배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와, 어떻게 하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쉬어가는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이걸 주는 문제, 계산 문제 포기하셨던 분들 진짜 너무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니. 자, 배터리 용액 비중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20도 실 때 기준으로 비중이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고, 이거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중이 1도 바뀔 때마다, 온도가 1도 바뀔 때마다 비중이 얼마? 0.00074. 정확하게 74인데 4는 제하고 그냥 7로, 생각을 하고 요 공식을 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온도와 비중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제가 수업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현재 온도가 얼마다? 10도입니다. 10도, T에 10을 대입하고요. 비중이 1.280이니까 현재 비중이 1.280을 대입을 해서 그대로 풀게 되면은 이 부분 10-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고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0.007이 나옵니다. 이 값에서 0.007을 빼면 1.273이라고 하는 비중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쉬어가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는 우리 기본서 25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행정과 직경 각각 얼마? 100mm, cm로 바꾸면 10cm로 바꾸려면 cm로 바꿔야 되죠. 10cm, 10cm인 정방형 엔진, 스퀘어 엔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간단하죠. 총 배기량이고 4기통 곱하기 4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의 실린더의 배기량을 구해서요. 그래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움직이는 이 최적을 행정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부피를 구해야 돼요. 원의 단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자, 직경을 10cm로 줬기 때문에 R을 5cm를 넣어서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뭐 행정 10cm를 곱해 주십니다. 앞에 파이니까 3.14가 될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총 배기량이기 때문에 기통수인 4를 곱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뭐다? 한 기통의 행정 최적 거기 곱하기 4를 했기 때문에 총 배기량 구하면 얼마? 3140cc라고 답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서는 개념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연료전지 스택에서 화학 반응,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연료전지 스택 안에서 두 개의 극을 사용합니다. 지금 뭐 문제 선지에서도 나왔겠지만 수소극과 여기 산소극이라고 할까요? 산소극과 그 다음에 여기 수소극 이 두 개를 사용합니다. 산소극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전해질을 채워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자, 우리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수소 충전하는 건 아시죠? 수소를 충전을 합니다. 충전된 수소가 마이너스 수소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소극에서 들어와서 수소 플러스죠. 이온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전자로 나뉩니다. 촉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둘로 나뉘어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산소극으로 가게 되고요. 플러스극이죠. 산소극으로 가게 되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산소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거치는 과정이 외부 회로인 거죠. 자, 그래서 산소극에 공급된 산소죠. 산소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수소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수증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산소극에서 동력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자의 흐름에 전류는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는 어디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흘러갈 때 중간에
모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전원을 가지고 어떻게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전지 스택 내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기극에서 물이 나오죠. 공기극, 산소극, 뭐 공기극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공기극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공기극에서 어떻게 H2O,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정확하게 보긴 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선지 보시게 되면 수소극 마이너스 극입니다. 전자를 발생시키죠. 그리고 이제 공기극으로 어떻게 전자를 보낸다. 뭐 이 부분은 뭐 외부 회로를 거쳐서 보내지만 일단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번과 3번 선지 내용이 정확하게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시험 보고 나신 분 중에서 2번, 3번 선지 좀 추가를 해서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댓글 확인해가지고 2번, 3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저도 댓글로 답이 뭐다라고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서 문제를 마무리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자, 일단 5번 문제 까다로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배전기가 나왔습니다. 배전기 나오겠나라고 해서 제가 대구를 위해서 배전기를 못 뺐거든요. 과거에 이제 배전기 시스템이 현재 찾아볼 수도 없고 배전기 문제 이제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다 뺐는데 혹여나 제가 대구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배전기를 안 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배전기에서 나왔죠, 문제가. 배전기에서 분배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배기구라는 얘기는 이제 전원을 나눠주는 장치를 물어보는 거고 접점식 배전기인 거예요. 축전식 점화장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접점이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배전기 캠에 의해서요. 배전기 내부에 있는 캠이 접점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죠. 붙는 거는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붙고요. 그래서 떨어뜨릴 때 1차 코일에서 어떻게 자기 유도작용, 그때 인접해 있는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작용이 일어난다. 이걸 말 그대로 뭐 자기 유도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접점, 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전기 캠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기 구동 축은 이제 캠축입니다. 밸브를 단속하는 캠축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축에 배전기 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로터, 이게 윗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로터에서 어떻게 한다? 1, 3, 4, 2, 1, 2, 4, 3 고전압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문제에서 어떻게 분배기구가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뭘로? 로터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옥탄 셀렉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옥탄가 제어라고 해요. 그렇죠? 현재는 옥탄가가 낮은 저급한 연료를 쓰게 되면 노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안티노크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노킹이 발생되게 되면은 ECU가 노킹 센서로부터 신호 받아가지고 어떻게 점화 시점 제어할 수 있죠. 노킹이 일어나지 않게끔. 근데 그게 과거에 되지 않았을 때 시점에서 사용되는 연료에서 노킹이 나면은 외부에서 정비하시는 분이 어떻게 조정해서 셀렉터를 맞추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옥탄 셀렉터라는 기능입니다. 완전히 올드한 시스템에 현재는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대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스테이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지요. 자, 1번 선지는요.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펌프에 대한 설명을 쭉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펌프, 터빈, 스테이터 이런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토크 컨버터의 구성 3요소로 봤을 때. 그래서 1번 선지는 펌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2번 선지는 이제 터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스테이터 내부에 있는 원웨이 클러치, 즉 일방향 클러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4번이 이제 명확하게 답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선, 곡선, 방사 모양의 유체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뭐 토크를 뭐 증대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나왔다라고 하니까 답은 몇 번 일단 4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기동 전동기에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동력을 전달하려면은 어떻게 되는데 전기자 앞에 있는 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그 플라이휠에 있는 링 기어 얘가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관성력, 피니언 기어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밴딕스식, 제가 물통을 이용해 설명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언 기어 섭동식이 있죠. 피니언 기어 섭동식에 전자식이 있고 이제 수동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전기자 섭동식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해당되는 종류는 뭐다? 3번의 밴딕스식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선지는 뭔데? 원웨이 클러치의 일종입니다. 오버러닝 클러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오버러닝 클러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지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 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트리니언 자재 이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한 겁니다. 자, 1번 선지에서는요. 1번 선지에서는 뭐 십자형 자재, 우리 십자축 자재임 있잖아요. 추진축이 많이 쓰이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크 십자축으로 연결하고 니들 롤러 베어링 넣어가지고 설치한 거. 뭐 이게 뭔데? 십자형 자재 이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2번, 3번은 우리 플렉시블 자재 이음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선지 4번을 보시게 되면 슬립 이음과 자재 이음 이 기능을 전부 다 둘 다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뭐다? 트리니언 자재 이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4번 선지 거의 확실하게 답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엔진 실린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건데 이번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원되는 부분은 조금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1번은 복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1번 기억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실린더 직경이 행정보다 작은 거. 직경이 작아요. 직경이 작고 행정이 어떻게 긴 거예요. 뭔데? 우리말로 했을 때 이거 뭐다? 장행정 엔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영문명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장행정인데 뭐다? 언더스퀘어 엔진이라고 제가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헷갈리는 거니까 주의하라고. 그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장행정 엔진은 뭐다? 언더스퀘어 엔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선지가 바로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행정, 단행정 뭐 표시 없이 행정을 짧게 했을 때 어떻게 피스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단행정 엔진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흡입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 스퀘어 엔진인 겁니다. 자, 오버스퀘어 엔진은 단행정 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행정 엔진은 행정이 짧아요. 행정이 짧은 대신에 직경이 넓지요. 직경이 크게 되면 그 위에 올라간 흡기밸브와 배기밸브 크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흡입 효율을 좋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이륜차에서 사용되는 페이싱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습식 클러치라고 했습니다. 습식 클러치 페이퍼가 들어가 아닌 것 같은데 종이 들어가서 습식으로 어떻게 쓰지?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이걸 노리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고 요 내용 찾는데 저도 조금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륜차 습식 타판 클러치에 사용되는 건데 뭐 자동차에서 문제를 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깔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답은 1번입니다. 네. 자, 거기에 BLDC 모터까지 나왔습니다. 자, 11번과 12번은 엄밀히 따지면 자동차 부분과 조금 관련이 멀다. 직접적으로. 이거는 뭐 이륜차 관련된 얘기고 요거는 이제 정밀한 모터 제어를 위해서 BLDC입니다. 브러쉬가 없는 리스 방식의 DC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가 없어요. 브러쉬가 있는 직류 모터 우리 배운 거 있습니까? 기동 전동기 배웠죠. 우리 자동차에서는 기동 전동기를 대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 기동 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이제 정류자와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정류자와 브러쉬 때문에 즉 그 정류자의 언더컷 때문에 생기는 마모 그리고 심지어 고속으로 회전할 때 불꽃, 뭐 소음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기 위해서 안쪽에 회전하는 채를 어떻게 영구 자석으로 사용하고 바깥에 코일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코일의 극성을 제어해서 안쪽에 있는 영구 자석을 구동하는 방식이고 얘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어기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이 작고 제어하기도 좋고 출력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DC 모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고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어기, 기타 장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부라고 표현되면 안 되죠. 왜? 브러쉬부의 리스,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치사한 것이 BLDC라고 해서 브러쉬 리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문명 풀이도 안 해주고 그냥 BLDC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공룡화돼서 많이 사용되는데 드론의 이제 모터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펜 이런 정밀 제어에 들어가는 모터인데 문제 출제가 되었으니 일단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구동 모터로 쓰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류 전동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못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자, 13번입니다. 공연비 문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부하가 작을 때는 당연히 등한다. 연료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희박한 공연비로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연료 많이 넣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농후한 공연비가 필요합니다.
농용 공연비로 연료를 떼다 보면 다 안 탈 거예요. 다 안 타고 어떻게 연료가 배출가스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유해물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전 연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가 작으면 어떻게 당연히 공연비는 희박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후하면 불안전 요소가 발생하고 부하가 작아 희박하면 어떻게 된다? 연료 소비율이, 기름 소모하는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성능 구성 중에서 최대 출력인 부분이 최고 출력 공연비라 하는데 이 최대 출력 공연비는 부하가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13대 1이면 13대 1, 14대 1이면 14대 1, 그거대로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의 부하와 상관없이 최대 출력이 일정하다. 이게 좀 틀린 말이죠. 부하에 따라서 회전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면 회전수가 떨어지게 되고 회전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우리 엔진 성능 곡선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과 토크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을 틀린 선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고 도로교통도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점수를 좀 대충 맞춰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이제 힘든 조건에서 시험을 치신 거니까 조금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 결과를 한번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셨네요. 기다려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시험 끝났으니까. 원래는 나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너무 무거워. 무겁고 네네. 이게 좀 옳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참 이렇게 하면 못 맞출 거야. 이렇게 내면은 다 틀리겠지. 포커스를 거기 맞춘 것 어느 같아서. 정도 네. 좀 최대한 저도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네. 원래 도로교통법, 특히 자동차 구조 도로교통법도 저 시행규칙이면 그 밑바닥 거를 꺼내가지고 네. 물론 어느 정도 대구 말로 유도리란 표현을 쓴다면 억지로 정답은 꺼내볼 수는 있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득점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구나 다 틀리게 문제 내서는 아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말이 어떻게 우회해서 출제자님의 귀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대로, 그렇죠. 구조는 구조대로, 네. 또 문제 순서만이라도 그렇게 좀 맞죠. 해주시면은 좀 맞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여기 지금 대구시 현직분도 계시고 경남 현직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대구 이제 복원된 문제를 보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내용?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다 날라갔잖아. 참,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 교육생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복원된 맞아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나 이윤성 교수나 선지도 다를 수도 있고 예. 행여나 문제도 다를 수도 있고 네네. 정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수정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로 남기지 네네. 최종적으로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알아본 결과 댓글로 또, 요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자, 지나간 건 있고 네. 그리고 사회쌤은 지금 서울에 그렇지. 계시고 지금 저희하고 같이 동시에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또 복원을 해 그 주시는 얘기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네. 지금 사회 교수님이 관련 키워드를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시간 내에 네. 이 자리에서 네. 사회도 여러분들 관련 키워드 야, 사회는 좀 쉽게 나왔대요. 자존심 상해. 아니 너무 싫어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조그래 이런 문제가 뭐야 그래 이거. 자동차 구조에서만 좀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출제자 분님들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너무 여러분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카트라인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점수가, 그래서 뭐 많이 윤승 낮아질 교수 말 따나 내만 못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또 대구는 원래 또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복원해 준다고 너무 고마웠고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기다려 우리 맛있는 거 사주자.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를 챙기지를 못했는데 마무리하는 시간.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